김상욱 교수님은 카라바조 작품 보러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 사실 카라바초의 작품을 첫날 저희 왔을 때 보러 갔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 보러 갔었는데 카라바초는 워낙 유명해서 아마 지금 미술관이나 다녀 보신 분들은 로마에서 어딜 가도 이 사람 작품을 볼 수 있고 이분 작품의 특징은 사실 그 중세 시대의 작품들이 다 이렇게 좀 지루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고 보다 보면 좀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이 확 뜨이면 카라바초예요. 지나가다가 확 뜨이면 너무 웃긴다. 그분이 그 다윗이 그 이제 목친 거 든 그분이죠. 도마뱀한테 물린 그 소년도 있고. 오. 이게 정말 사진같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그림을 그렸는데 카라바초 그림은 뭔가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묘해요. 그냥 그러니까 홀리하지 네, 않아요. 대개는 자기 주위에 있는 뭐 거지거나 뭐 그냥 노동자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그림으로 당대에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했던 것은 이제 스캔들 제조기예요. 스캔들 제조기. 온갖 그 추문을, 그러니까 온갖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1500년대 말 이런 때거든요. 여전히 종교화가 중요하고 종교화를 그릴 때에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죽음, 원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그려야 돼요. 그 승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사람이 사는 일반 가정집에 그냥 늙은 노인이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딱 그리는 거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트는 걸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그리는 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서 성스럽게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무슨 그림이냐, 있는 걸 그대로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이다 보니 이제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거를 놀라운 재능으로 그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이 음모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카라바초는 사실 광학 장치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그림을 기술. 그린 것이다. 이제 이런, 바로 이 1500년대 말이라는 그 시기는 렌즈 같은 광학 장비들이 최고도로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카라바초가 죽을 때쯤에 망원경이 개발되거든요. 네. 그 망원경으로 갈릴레오가 달을 보는데 딱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아니 그것조차 힘든 일 아닌가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돋보기 이렇게 뭐 광학 그렇게 장치.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재가 한 순간에 탁탁탁 이렇게 막 글을 막 쓴 줄 알았더니 챗 GPT가 써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비드 호크니의 책이네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미술 사학자도 아니고 호크니예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호코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노트에 그러네요. 노트가 호크니 호코니의 제가 수영장 그림. 네, 이 유명한 수영장 그림을 그린, 그렇죠. 아마 지금 살아있는 화가 가운데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맞아요. 사람일 거예요. 37년생이니까 이제 곧 9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크니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서는 카라바초에 대해서 썼군요. 카라바초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당시에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들을 다 의심하는 건데요. 자, 이건 일단 첫 번째, 이 왼쪽 그림은 1450년, 60년이에요. 오른쪽은 그로부터 한 50년 지난 다음인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수준이 진짜 돋보. 엄청나게 변했어요. 사진 수준이다 진짜. 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씩 나아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좋아지는데 반사돼서 빛 비추는 것까지 그죠? 이게 이게 렌즈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 이제 호크니는 미술가니까 수많은 그림들을 봤겠죠. 근데 자기가 본 경험상 이때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긴 하겠네요. 이 이전에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갔다 이거죠? 한 번에 갔다는 거죠. 정밀도가. 한 1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상한 점은 이게 바로 이제 카라바초의 그림이거든요. 카라바초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보통 화가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나오진 않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 흰색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여러 번 그림 구도를 잡아야 되기 밑그림. 때문에 그런 밑그림들이 보통 남아 있거든요. 아, 화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의 구도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카라바초 그림의 특징은 드로잉이 거의 없어요. 곧바로 와. 그러니까 물론 그 드로잉을 다 찢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카라바초가 드로잉을 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로잉 없이 한 번에 그린 거예요. 이런 구도를 그냥 한 번에 쓱쓱쓱쓱 천재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사실에 가까운 그림을 어떻게 드로잉 없이 그렸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 같은 기능을 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렇죠. 단 한 번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차차차차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그림들은 불과 이틀 만에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모두가 카라바초를 천재라고稱颂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서 여기 유리 같은데 이렇게 이용하면은 바로 여기 사람이 유리 떠요. 같은데 맞아요. 이미지를 투사해서 마치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옛날에 습자지 올려놓고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렸다라는 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뜨면 그냥 연필로 쓱쓱 그리면 되죠. 쓱쓱 그린 다음에 그 캔버스만 뒤집으면 딱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직접 호크니가 보여줘요. 호크니가 자기가 직접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열정적이다. 보통 이런 걸 작가가 이걸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프리즘 같은 작은 장치를 놓고 공간에 살짝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손이랑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도 천재 같은데요. 나도. 대단하지 않아? 아니 저 그냥 스킬은 그리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정교한 거잖아. 정말 이 방법을 썼으면은 모델이 몰랐을 수 모델도 있게. 모를 수 있고 심지어 옆 사람이 봐도 모를 수 있어요. 나올 만한 음모론이 하네요, 되게. 그래도 밑그림만 도움 받았어도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 돼. 원래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급해지셨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보면은 밑에 약간 스케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스케치가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밑에 선이 찍찍찍 그어져 있잖아요. 이 정도 선은 거의 스케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선이 언제 보통 그어질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그림을 광학 장비로 그렸다면 광학 장치로 전체를 한꺼번에 그릴 수는 없어요. 여기 부분을 따서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모델이 있고 광학 장치로 갖다가 그리고 그림을 움직여서 또 여기를 갖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여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장치를. 근데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몇 개 선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장치가 움직일 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선들만 조금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모델이 여기서 그리고 이동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선이랑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건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시선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뒤에 붕 떠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거에. 많은 그림들이 그래요.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색하게 근데 대단하네 호크니도. 이런 진짜 실증을 질문하네. 거쳐 책을 썼어. 남의 작품에 관심이 많네요, 아저씨가. 네, 그렇지. 질투했나?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그림의 특징도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그림들이 그림자와 햇빛을 대비하는 그림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이 빛과 이 그림자 이게 정확히 광학 장치를 쓰는 사람들은 적절한 어둠 속에서 빛이 이렇게 나올 때가 가장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왕창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순수 페인팅보다는 뭔가 기법이 들어가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본인이 써보니까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이들의 그 거장의 실력을 시원찮게 이렇게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광학 장치의 역할이 미술사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인은 쓴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 딱 그렇거든요.
건축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삼각자하고 평행 T자 이걸로 그렸잖아요. 설계를 할 때. 그러다가 컴퓨터로 딱 바뀌었어요. 도구가 확 바뀌면은 디자인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소프트웨어가 A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은 디자인이 다 그렇게 나오다가 그거랑 좀 다른 디자인의 커브가 막 나오는 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막 커브진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기술에 의해서 창작이 영향을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어둠과 빛을 대비하는 그런 거는 이 이후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호큰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책까지 써서 한 이야기라 유명해진 건데 주류 그 미술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아, 그게 않는 너무 얘기라서 궁금했어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일종의 음모론이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 광학 장비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 책이 걸린 거죠. 그랬더니 이 미술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현재 정통 이론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시대에는 저게 과학 정치가 아니고 AI겠죠. AI로 만드는 것들이 문학에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이때부터 썼네. 근데 미술도 다 이렇게 어떤 스타일로 해줘 한 게 뭐 수상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1등 했죠.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도 거의 요즘은 다 AI가 충분히 만들어주잖아요. 음악은 제가 그 통기타를 곡을 쓰는 세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요즘은 다 컴퓨터로 쓰거든요. 미디 악기로 쓰기 때문에 정확히 작곡 작업이 거의 데이터화된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 데이터 순서를 다시 돌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디지털로 기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 데이터가 AI에 들어갈 수도 있으면 나 윤종신 윤종신 풍의 스타일로 발라드를 써줘. 써줘. 그러면 이제 대충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음악은 더 가까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건축도 그래요. 예. 선생님들은 뭐 컴퓨터가 도와주거나 AI가 도와준 건지 아닌지 구분하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를 받았다, 숙제를. 근데 그 AI로 그 시를 써줘 해도 되게 잘 써요. 잘 쓰는데 되게 어떤 표준의 그 아직까지는 문장들이어서 평균치의 평균 문장. 그럴 듯하게는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어떤 개성적이라고 느끼거나 정말 이 사람만의 어떤 페이소스가 느껴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력 데이터베이스 값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이제는 누구 풍으로 써줘까지도 이제 얼추 또 유사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약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선생님은 학생들의 숙제 같은 거 혹시 AI로 사실 그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을 하는 게 있어서 교양 과목에서는 매주 공부를 해서 간단한 문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잠깐 쓰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그런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AI가 아주 완벽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제를 약간 꼬우는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차 수업에 들었던 전기는 벽에서 온다, 뭐 아니면 이 표현이 뜻하는 바에 대해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 방법이 없거든요. 첫 번째 수업에서 이런 말을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진짜 교수님도 힘드시겠어요. 저는 성적 종교인들에게 설교를 AI가 써주면 나 내일 할 얘기 없는데 목사님이 어떡하지? 아마 많은 다른 사람들 쓴 걸 다 참조하잖아요. 진짜 엄청난 데이터가 모아져 있긴 그럼요. 하겠네요. 예. 와. 네.